네, 이래서 국장은 맘 편히 추석 연휴를 보낼 수가 없나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과 종목의 숨은 얘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지각 변동입니다. 빅딜로 결제 시장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애널의 코멘트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대세인 한 치료제를 너도 나도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변경까지 한 기업이 나타났는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다시 시장에서 리스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관세와 더불어서 수입 제한까지 걸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외신 기사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 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 추진설 얘기가 오늘도 시장에 여운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이제 큰 뉴스다 보니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하필 또 도쿄게임쇼로 많은 담당 애널리스트가 자리를 비워서 이 코멘트가 부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진투자증권 조태나 애널이 조심스럽지만 본인의 의견을 텔레그램 방에 남겼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두나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약세장일 때도 연간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내고 강세장에는 무려 3조 원 가까운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글로벌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미국의 코인베이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이버 역시 국내에서 광고와 커머스 분야에서 확실한 1위 사업자입니다. 연간 영업이익만 2조 원에 달합니다. 즉, 두 회사 모두 본업에서는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회사가 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네이버는 여러 분야에서 잘 나가지만 와 하고 무릎을 칠 만한 신사업이 부족합니다. 지금의 본업은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반대로 두나무는 돈은 정말 많이 벌고 있지만 사업 구조가 단조롭습니다. 거래소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다 보니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네이버는 돈이 되는 신사업이 필요하고 두나무는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 두나무는 현물 기준으로 글로벌 거래 점유율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코인베이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코인베이스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 수익 비율이 약 70배인데 두나무는 아직 10배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규제나 정책 리스크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두나무의 사업 다각화 부족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서 지갑, 기관 대상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가치를 키워왔습니다. 결국에 두나무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거래소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네이버 파이낸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떠올리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거래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88%가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 입장에서는 두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거래소를 보유한 두나무와의 시너지가 이제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이는 단순히 결제 비용 절감을 넘어서 가상자산 생태계 안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김민성 매니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에 키워드는 결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기사로도 네이버페이에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얻는다면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태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양쪽에 모두 윈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에 이제 만약에 빅딜이 성사가 된다면 확실히 돈이 되는 사업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두나무는 단조로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비상장 거래 사이트에서도 두나무의 주가가 전일에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두나무의 주가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사이트고요. 2시 기준입니다. 어제 이제 두나무의 주가
주가가 큰 폭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두나무의 주가가 왜 하락을 하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이 나오면서 두나무의 주가는 일단 12%대 반등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이버의 주가도 체크를 해야겠죠? 어제 11%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 유입이 나왔고요. 오늘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오전장에 나와주는가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그 힘이 다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대 상승세도 반납하고 0.79%의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건 일단 수급의 변화입니다. 오늘도 기관 수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지금 네이버가 랭크되어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또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다는 점,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이어갈게요. 네, 오늘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즉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안에 한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킵스 바이오파마인데요. 기존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의약품 제조업으로 업종이 변경이 됐다라고 오늘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킵스파마는 왜 업종을 변경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글로벌 제약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합병과 사명 변경을 단행하면서 OLED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업체에서 본격적인 제약바이오 회사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반기 기준으로 매출의 90% 이상이 이미 의약품 제조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킵스파마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킵스 바이오파마는 자회사 빅싱크 테라퓨틱스와 알곡 바이오를 통해서 항암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사업을 꾸준히 이어왔고 올해 2월에는 경구용 펩타이드 약물 전달 플랫폼을 보유한 킵스 바이오메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GLP-1 성분 기반의 먹는 비만약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킵스 바이오메드의 경구 플랫폼 오랄로이드 기술은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한 먹는 인슐린은 동물 실험에서 비글견 37.7% 상대로 생체 이용률을 그리고 원숭이 6.7%의 절대 생체 이용률을 기록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흡수율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GLP-1의 경우 인슐린 수준의 흡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구 플랫폼의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물질별 최적화와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연구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주가 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조정이 좀 연일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플랫폼과 관련된 그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업종 변경으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장중에 10% 넘게 올랐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8%대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8% 상승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 체감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11,07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기계장비 업체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글로벌 경쟁이 뜨거운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도전자로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수입 축소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오늘 오후장 텔레그램방에 순식간에 공유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에 이 정책의 목표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인텔의 주가가 오버나잇에서 8%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결국에 새로운 수입 억제 계획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겨냥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고요. 수입과 국내 생산 반도체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관세 부강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만큼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이 보다 명확해지죠. 미국 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와 같은 정책 방향성으로 한국이나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수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 미국에 투자한 혹은 공장 건설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TSMC나 삼성전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방으로 이동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보면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반도체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까지는 올라오지 않아서 기사 내용과 팩트 위주로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계획이 초기 단계고 검토 중이라는 외신 기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점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오전장부터 흘러내렸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없어요. 만약에 이 정책이 실행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삼성보다 더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프닝 때 김정현 앵커가 보여줬다시피 SK하이닉스가 오후장 낙폭을 좀 키웠고 순간적으로 6% 넘게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5%대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3.77% 밀리며 82,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어떻게 좀 지수와 종목들이 하락폭을 줄여나가는지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뱅구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꽤 많은 부분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하락이 나오고 있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이 반도체 부분도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빠지고 있고 좀 시장 분위기는 이 금리나 지원 우려감이 있죠. 이 금리나 지원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어떤 시장의 고점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나 지원 우려감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2분기 GDP가 공개됐는데 GDP가 생각보다 잘 나왔던 거죠.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는 경기가 좋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는 지금 연내에 이 금리 인하 두 번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 지원 우려감에 그 하락이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 강세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원래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가 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사실 금리 인하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준위원들도 이야기를 좀 해왔던 거고 특히나 금리 인하 부분은 이제 오늘 밤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PC가 나오는데 이 PC 같은 경우는 이 월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전히 둔화가 될 것도 둔화가 될 것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점에 있어서 오늘 아침까지 봤었던 GDP는 경기를 좋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이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이 생겼던 건데 오늘 밤 PC가 그냥 예상대로만 나온다 한다면은 다시 한번 경기 둔화 우려가 생겨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밤 PC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PC가 시장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이 반등의 빙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반도체 부분이 빠지는 게 앞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셨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도체 생산을 미국 내에서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텔이 이 프리마켓에서 최고가 18%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보면은 16%, 17%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인텔이 정보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텔에서 생산하겠다 그런 배경 같습니다. 다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이제 인텔이 트럼프가 밀어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실패했던 파운드리를 바로 할 가능성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일러 공약 짓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그걸 당장 인식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증설을 더 늘리거나 더 빠른 속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확대하거나. 그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그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가 좀 매수 기회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언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지금 미국 테일러 공장의 파운드리 증설이 더 빨라질 수 있고 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매수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 뭐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회를 줄 만한 종목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쿠폰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을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정해서 보냈을 때는 한 3~4% 정도밖에 안 올라 있었는데 지금 20%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41,000원으로 좀 조정을 해서 좀 내려오면 매수한 좀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이제 이 네이버 관련 뉴스들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번 주에 관련 하나 보고를 받았고요. 다음 주에 간담회가 시작이 되고 또 10월 달에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부 안까지 나오죠. 쿠폰 같은 경우는 이 API 핵심 인프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API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끼리 이제 어떤 데이터 기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신 규약인데 우리가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되면은 뭐 네이버도 있고 다른 결제 시스템이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각각의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통신할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게 이제 쿠폰이기 때문에 그 핵심 인프라를 갖고 있는 쿠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만 대 이상의 이 ATM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요. 2만 개 이상의 또 가맹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떤 개혁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매출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되면은 뭐 38,000원까지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폰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도 사면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7%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 리뷰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사면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급등 중에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터치했습니다만은 조정시 계속해서 매수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면 같은 경우도 휴머메이드 로봇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메가트렌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3%가 빠졌던 시장인데 로봇 기업들은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도 많이 있고 많이 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추석 전까지도 좀 그 어떤 시장에 어떤 대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리고 반도체 원전 로봇 같은 경우 저는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영상을 제가 어제 같은 경우 또 유튜브 영상 올려놨으니까는 어제 영상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내일 또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